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초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변지혜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문장의 형식과 그거에 관련된 동사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기억하세요? 우리 2강에 문장의 구성 성분 배웠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그거 사용해서 문장 형식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저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문장의 형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의 오형식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에는요, 문장의 오형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의 오형식 왜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긴 문장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요. 그 문장의 덩어리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형식을 알게 되면 문장 해석이 조금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오형식 한번 보세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나요? 네, 그렇죠. 보시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주어와 동사가 모두 들어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은요, 바로 주어와 동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1형식도 좀 볼게요. 1형식은요, 주어와 동사에 대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건 뭘까? 그럼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고 두 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일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문장의 기본 형식은 주어와 동사로도 의미가 완성될 수 있지만요. 문장의 수식을 위해서 부사가 많이 붙어서 쭉 문장이 길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완전 자동사들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보통 완전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부사만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주어와 동사로 완전한 문장들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까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live, 살다, 혹은 die, 죽다. 이렇게 내가 이 동사의 동작을 누군가에게 할 수 없고 또 기본적으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단어들이 바로 완전 자동사 1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형식은 주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주격 보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문장에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표현합니다. 불완전 자동사들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더욱더 필요한 아이들인 거예요. 주어가 뭔지, 대체 그래서 걔가 무슨 상태인 건지가 알려줘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자, 주격 보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SC라고 했고, 여기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명사나 형용사들이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어는 다 명사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3형식 갑니다. 3형식은요,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어는요,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주격 보어도 명사가 나온다면 대체 우리는 2형식과 3형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구별하나? 2형식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선생님이거나 주어가 아름답다거나 주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3형식은요, 동사의 동작이 이 목적어에게 해당해서 가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을 안다거나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는 동일할 수가 없겠죠. 동사의 동작이 시행되는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둘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고 구별하시면 조금 편리합니다. 4형식 동사를 우리는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3형식 빼먹었네요. 3형식은 완전 타동사라고 얘기해요. 자, 4형식 수여 동사들은요, 목적어가 2개가 필요합니다. 수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주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 4형식 동사들은 문장에 다 주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혹은 보내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접 목적어 IO라고 하고요. 직접 목적어 DO라고 하는데요. 사주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지?
우리 한글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한테 이것 좀 사줘. 그러면 이 사달라는, 사주다라는 동사의 동작을 시행하는 게 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도 있겠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에게 무엇을 뭐뭐에 주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4형식 구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5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형식과 동일해요.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유사하고 목적의 상태를 설명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역시나 목적격 보어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 따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5형식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식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형식입니다. 1형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어는 있는 이가 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가라고 썼지만 꼭 가가 아니라 있는 이가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되는 단어들이 보통 나와요. 자, 주어가 살아요. 주어가 누군가를 살게 할 순 없죠. 주어가 살고 나는 살아요. 나는 서 있어요. 무언가 일어났어요. happen, sit, bloom, work, die, shine, go, sing 같은 것들이 1형식 동사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 배라고 하는 것도 이 배가 어느 문맥에 쓰였냐에 따라서 둥둥 떠다니는 벤지 아니면 이 벤지 아니면 먹는 벤지가 구별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고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어와 동사로 끝난다면 go, 가다는 뜻이 되겠지만 뒤에 무언가 붙으면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flower bloom,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flower bloom, 플라워는 꽃이에요. 자, 주어죠. 동사 앞에가 주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자, bloom은 꽃이 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그냥 꽃이 폈다, 꽃이 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shine, 빛나다 라는 동사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지만 이렇게 부사가 붙으면서 문장이 아름답게 더 길게 꾸며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어는 sun, 태양이네요. 그럼 우리가 태양 있는 이가 태양은 밝게 빛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와 동사 뒤에는 결국 부사만 붙을 수 있고요. 이 부사의 해석은 보통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게 빛나다, 뭐뭐하게 하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형식 구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형식 한번 가볼게요. 2형식은 주어와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2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 보이세요? 이 친구들, 제가 지금 밑줄 치는 이 친구들이 감각동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감각동사들은 우리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인식하고 본다기보다는요. 눈이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요? 귀가 있으니까 들렸어요. 이런 게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는요. 인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주격보어 자리에 형용사만 쓰셔야 해요. 그리고 해석이 look, 보인다, 들린다, 느낀다, 맛이 난다, smell, 냄새 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전적으로는 보이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다란 단어가 보인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It looks cute. cute는 귀여우냐는 뜻이었죠? 하면은 귀엽게 보인다. 귀여워 보여.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뒤에는 형용사만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정말 특이한 점은 주격 보호 자리에 보통 형용사나 명사들이 올 텐데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는요. 해석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아까 형용사는 사전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형용사이긴 하지만 해석은 뭐뭐 하게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sounds good, 좋게 들린다. 됐죠? feel, taste good, 맛이 좋다. smell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seem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세요? 별표 쳐주세요. see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친구는 특이하게 투부정사라고 하는 녀석을 주격 보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로와 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다, 되다 라는 해석으로 주어의 상태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특이한 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형식이 존재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그로우 같은 경우는 그로우가 일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잘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성장하다. 하지만 일형식으로 쓰이는 그로우는요. 지금처럼 무엇이 되다 라고 해석합니다. 삼형식으로 쓰이는 그로우는 무엇을 키우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보면서 그 동사 뒤에 뭐가 붙어 있나를 보시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턴이라고 하는 단어 마찬가지에 우린 보통 턴을 돌다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나 턴 뒤에 형용사가 온다면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예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lip, 주어, 동사, 여기 red 형용사네요. 그렇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잎사귀는 빨갛게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빨갛게 돈다가 아니라 빨갛게 되었다라는 주어의 상태 설명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턴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지 아니면 이 형식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뒤에 있는 녀석이요. 뒤에 지금 형용사 나왔잖아요. 형용사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이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sounds 무슨 뜻이었죠? 들린다. strange는 이상한이란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이상한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말로 번역 시에는 뭐뭐하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하게 들린다. 이상하게 들린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eem은 투부정사를 주격 보어로 사용합니다.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면 돼요. seem은 학교 시험 문제나 혹은 고시 문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삼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문이에요. 보시면 우리 아까 기억했을 때 목적어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석은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을을에게 다 되잖아요.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목적어 뒤에 이제 명사가 이 뒤에 붙는 거예요. 뒤에 명사가 오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 타동사구나.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help, 돕다. explain, 설명하다. forget, 잊다. decide, 결정하다.
stop, 멈추다, understand, 이해하다, want, 원하다, avoid, 피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내려와 볼게요. 자, understand, 이해하다. 나는 주어죠. 나는 이해해. 하고 동사 뒤에 뭐 나왔어요? 명사 나왔어요. 구별 한번 해볼까요? 주어와 동사는 같은가요? 아니요. 내가 you는 아니겠죠. 다르네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는 너를 좋아한다? 미안합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죠? 나는 너를 이해합니다. 자, 선생님은요, help his student. his는 그의란 뜻이에요. 그의 학생들을 도와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예요. 사명식 문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 사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어가 몇 개? 2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해석은요. 주어가 아이오에게 디오를 동사하여 주다. 반드시 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동사죠. 간접 목적어는 목적어를 주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줄 거야, 저 사람에게 줄 거야 할 때 그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대다수의 간접 목적어는 뭘까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동사의 동작할 수 있는 생명체거나 나는 그 강아지한테 비스켓을 줄 거야. 그럼 그 동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여 주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give 사주다. 아이오에게 디오를 주다. 아이오에게 디오를 사주다. teach 아이오에게 디오를 가르쳐주다. show 아이오에게 디오를 보여주다. tell 아이오에게 디오를 말해주다. bring 아이오에게 디오를 가져다주다. make, send, find, ask 이렇게 구별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예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made 무슨 뜻이요? 만들어주다. 자, 명사가 2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대상이 다르겠죠. 자, mom, 엄마는요. 엄마는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모에게 무엇을 뭐뭐하여 주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2번째 예문 가보도록 할게요. The doctor shows me some picture. 자, 의사 선생님이 쇼 보여줍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무엇을요? 사진을요. 그대로 가볼까요? 모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 사형식은 항상 주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형식 한번 가볼까요? 오형식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첫 번째,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중요하고요. 2번째는 목적격 보어의 표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우리가 지문을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정말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볼까요? 자, 이 친구들이 오형식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들을 4형식이나 2형식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들은요, 어떤 형식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선 이 친구들은 5형식이라는 전제 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좀 달라요. make, have, l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 친구들을 우리는 사역 동사라고 얘기해요. 네. 2번째, see, watch, look at, hear, listen to, feel, smell, taste. 이러한 단어를 우리는 지각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나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여기 VI라고 표현된 게 동사 원형이고요. 분사는 보통 동사에 ing가 들어가거나 동사에 ed를 쓰거나 하면 그걸 우리는 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우리 아까 감각동사 2형식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그렇다면 2형식과 5형식 단어, 즉 지각과 감각동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감각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 코, 입, 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리고 그냥 정보가 들어오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냥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감각이에요. 하지만 지각은 내가 인지를 합니다. 저게 서 있네? 저 소녀가 걸어오고 있잖아? 기차가 오는 게 들려. 빵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잖아. 이렇게 어떠한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보는 감각기관이다. 감각기관이 뭘 인지하면서 보고 있다. 그것에 사용된다. 그것이 지각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see, 보고 있어요. 목적어가 뭘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요. cause, enable, permit 같은 동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씁니다. 마지막 call, name, elect 같은 동사들은 보통은 elect는 선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call은 부르다, name도 이름을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cause, 야기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permit는 허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옆에 보시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A라고 하고 목적격 보호를 B라고 했을 때 사역 동사들은요. 그 사역의 make, have, let 자체의 해석은 잘 되지 않아요. 그냥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A가 B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목적어, 동사, 원형 보이시죠? 원래 make란 단어가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사역의 느낌일 경우에는요. make의 의미보다는요. 우리 아빠가 내가 방을 청소하게 하셨어. A가 B하게 하셨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비슷한 거. You let me go. 자, 해서 어떻게 할까요? let이라는 건 뭐뭐 하게 하다는 뜻이 있지만 let을 빼고 그냥 A가 B하게 하다. 너 나를 좀 보내줘. 끝입니다. 쉽죠? 자, 두 번째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걸 동사하다. 이 친구는 어땠죠?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였는데 이 친구는 두 번째 거는 목적격 보호하는 걸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I saw the girl, 그걸 목적어고요. dancing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자의 dancing 있네요. 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걸. 나는 A가, 즉 그 소녀들이 dancing, 춤추는 걸 동사였다, 보았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요. cause, enable, permit는 투부정사를 쓰는 건데요. 투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동사하다, 하라고 동사하다. 보통 투부정사라는 것들은요. 어떨 때 쓰이냐면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뉘앙스를 풍길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The problem caused me to think further. 자, 보시면 cause 동사, 뒤에 목적어, 주어, 은는 이가 그 문제는 cause 야기합니다. A가 B 하도록, 내가 생각하도록, 하도록이란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도록. 이해되셨죠? 마지막 call, name, elect는요. 명사가 두 개가 나와요. 이 명사를 요 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라고 혹은 뭐뭐로써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의 친구들은요, call me Bunny, Bunny라고 불러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리피트 해볼까요? 아빠는 내가 A가 B하게 하셨어요. 동사 원형 나오면 뭐뭐 하게 했다. ing 나오면 뭐뭐 하는 걸 동사하다.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도록 하다. 뭐뭐 명사 나오면 뭐뭐라고 부른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는 혼동 동사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사긴 하지만 조금 헷갈린 동사들을 한번 지켜볼 건데요. 한번 가보시죠. 자, 동사들 중에서는요, 혼동하기 쉬운 동사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동사는 자동사로, 어떤 동사는 타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lie, lied,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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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문장이에요. 자, 위에 두 개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건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형용사나 부사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보통 완전 자동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네요. 세 번째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타동사의 특징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목적어가 뒤에 오와야 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변형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현재, 과거 분사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lie, lay, laid, 눕다 혹은 사물이 놓여있다 라는 뜻이고요. 눕혀있다가 아니라 놓여있다 라고 고쳐주세요. 세 번째, lay, laid, laid, 무엇을 놓다, 놔다 혹은 두다, 눕히다 라는 뜻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헷갈릴까요? 맞아요. lie, lie가 헷갈릴 수 있고요. lay, lay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이 두 아이인데요. lay 자동사와 lay 타동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가볼게요. lie, lay, lay. 보시면 뒤에 전명구 보이시죠? 전치사는 언제나 명사랑 짝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she lied about her age. 자, 뭘까요? 그녀는 그녀의 나이에 대하여, about 대하여 거짓말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ay down이니까 요 녀석이겠죠? 둘 다 lay인데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어 있는 건 lay, laid, laid, 낳다. 자, 암탉은요. hence 암탉은 알을 낳는 중이에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눕다 혹은 놓여있다겠죠. 걔는 on the grass,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rise와 raise란 단어입니다. 둘 다 뜻은 올라가다의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위에 건 rise, rose, rise는 자동사고요. raise, raised, raised는 타동사입니다. 당연히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겠죠? 네, rise는요, 그냥 손을 올려요. raise는요, raise는 손을 올리는 거고요. rise는 해가 뜨는 거죠. 주어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어나다, 뜨다 혹은 물가가 오르다 등으로 쓰이고요. 올리다, 기르다, 재배하다, raise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자,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rise를 써야 돼, raise를 써야 돼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뒤에를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는 명사랑 짝, 전치사, 명사랑 짝 이렇게 구별해 보면 이 친구는 목적어가 존재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는 사명식 타동사. 해석은 그는 물을 raise 올렸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요? 우물로부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The sun rises in the east. east는 어디예요? 동쪽이죠.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뒤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동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석도 그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는 sit, sat, set입니다. sit은 앉다고요. sit는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it은 내가 앉아요. 나 앉을 거야. sit는 너 여기 앉아 하고 제가 저 사람을 앉히는 거죠. 그러면 타동사의 sit 뒤에는 목적어가 존재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대로 예문 넘어갑니다. 전면구 가로 묶으면 We sat around the campfire. 아하, 우리는 앉았습니다. 주어는 동사합니다. 일형식 해석 주어는 동사하다. 기억하시죠? Around the campfire, campfire 주변에. Around는 주변 정도라 보시면 돼요. campfire 주변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요. She sits, me 목적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전면구 가로 묶으면 그녀의 오른쪽에 나를 앉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 fall, fail, fall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별표 치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fall, fail, fall는 자동사로 떨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fail, failed, failed 하면은 타동사로 무엇을, 얘가 목적어예요. 무엇을 넘어뜨리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대로 예문 한번 갑니다. The temperature, 자, 주어와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게 바로 자동사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어가 동사하다, 기온이 떨어진다. 두 번째요. soldier는 군인이에요. 군인은 fell the trees 뒤에 명사 존재합니다. 그렇죠? 목적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요. 타동사인데 아주 유사해요. 저도 가끔 헷갈릴 정도예요. so, sewed, sewed, 톱질하다 라는 뜻이고요. so, sewed, sewed, 바느질한다는 뜻이고요. so, sewed, sewed, 씨 뿌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많이 헷갈리냐면요. 보통은 A냐, E냐, O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톱, E, 바느질, O, C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O, 톱, E, 바느질, 기억나세요? A, 톱, E, 바느질, O, C A, 톱, E, 바느질, O, C 자, 볼까요? A, 톱, 그는 톱질했습니다. 무엇을요? 플랭크 나무 판자. in half 하면 절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나오면 을에게였죠. 그는 나무 판자를 절반으로 톱질했습니다. 이 바느질, 그녀는 2개의 면을 바느질했습니다. 어씨, 자, 그녀는 씨앗을 뿌리는 중이에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동 어휘들은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될 뿐더러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배운 걸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마 12개의 문제가 있을 건데요. 4개씩 끊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장 효실 살펴보고 해석하는 건데요. 어쨌든 글의 해석을 알아야 저희가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봅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를 먼저 좀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봤더니요. 동사,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동사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형식을 구별할 건데요. 동사 뒤에 무엇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외가 없는 한 동사 앞에 있는 녀석들이 주어예요. 그렇죠? 자, 1번 문장 봅니다. She sings beautifully. 그녀는요. 우리 sing은 노래하다죠. ly 부터 beautifully 하면 아름답게라고 하는 부사예요. 자, 그녀는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동사 뒤에 부사만 나와 있어요. 무슨 구조였죠? 네, 맞아요. 일형식 구조였죠. 일형식 구조는 해석이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해석하니까 그녀가 노래합니다. 아름답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가 노래합니다. 아름답게. 이해되셨죠? 두 번째, he explained. explain이라는 단어는요, 설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설명할까요? 그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목적어가 존재하네요. 전치사는 명사랑 짝 괄호 묶어주시고 자, 그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무엇을, 주어가 무엇을 동사하다. 사명식 구조죠. 자, 나에게, 에게, to 전치사는 뭐뭐에게란 뜻이에요. 자, 3번. I saw you entering. 이거 좀 조심합시다. 저희가 오형식 구조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형식은 쌤이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격 보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진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entering이 있으니까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는 걸. 기억하시죠? I saw you entering the room. 해서 어떡합니까? 네, 나는 너가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 나는 너가 들어가는 걸 봤어. 4번 갑니다. 기부해요. 해석은 주다. 4형식 주다라는 표현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 있어야겠죠? 자, 봤더니요. I, 내가 받는 대상이고요. Your pen, 주는 대상이죠. 나에게 너의 펜 좀 줘. 너에게 너의 펜 좀 줄래? 아이디어 나왔으니까 4형식 구조입니다. 자, 뭐뭐에게 무엇을 주다. 4형식 구조 기억하셔야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5번입니다. 5번부터 8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동사.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will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나중에 시제하실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미래 시제를 의미하는 조동사입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실 거예요. 자, airplane이란 단어는 비행기란 뜻이에요. arrive는 도착하다. 우리 전면구 가로 묶어보면 arrive란 동사 뒤에 사실 전치사와 명사가 하나의 부사구 짝이에요. 그러니까 on time을 빼버리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형식 구조입니다. airplane, 주어가 동사한다. 비행기가 도착할 것이다. 언제요? on time은 정시에란 뜻이에요. 제 시간에. 자, 6번입니다. The teachers let me know. 목적격보에 뭐 나왔어요?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저희가 사역동사 let 뒤에 목적어, 목적격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까요? Let me know. 해서 어떻게 했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선생님은 내가 알게 했다. 끝입니다. 근데 무엇을 알게 했을까요? know 뒤에 how cool, 우리 how 하면 얼마나 멋진지. how cool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지라는 의미여서 얼마나 멋진지 알겠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7번 갑니다. 저희가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 can 먼저 나왔죠. 이렇게 조동사가 먼저 나오면 의문문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can you show me, 그냥 you show me 하면 네가 나에게 another, 우리 another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어? 원래 can이 없다면 너는 나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준다. 앞에 들어가면서 의문문, 나에게 또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니? 4형식 구조네요. 그렇죠? 위에는 5형식이에요. 자, 8번은요. feel, 느껴요. 2형식 아니면 5형식이어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제가 2형식 feel 뒤에는 형용사만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친구 5형식이네요. I can feel something, 나 무언가가 crawling up. ing, 하는 걸. 즉, 기어오르다. crawling은 기어오르다. 내 팔로 기어오르는 걸 느꼈어.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될 게 5번 A가 동사하다. 그 비행기는 도착할 것이다. B, 알게 하다. 5형식 조심하셔야 돼요. 8번 뭐뭐 하는 걸 느끼게 하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갑니다. I want to go, want, found, seem, looks.
발견하셨나요? 자, 우리 9번은요. want to go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o go가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to school 학교에 가고 싶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10번 같은 경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3형식이에요. 10번은 found인데요. 우리 found는요. 3형식일 때는 찾다, 발견하다. 3형식. 그리고 4형식 때는 찾아주다. 4형식. 5형식일 때는 알게 하다. 역시나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Mom found me the book. 자, 엄마가요, 나에게, 자, 대상 나오고, 건네주실 거 나왔죠? 물건 나왔습니다. 나에게 책을 찾아주셨어. 구조가 4형식이죠? 11번, seem. 기억하세요? 우리 어디서 봤죠, 이거? 네, 2형식이요. 2형식 문장에서 seem은 제가 주격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seem to 해서 기억하세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너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몇 형식이요? 2형식입니다. 12번이요. look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나왔습니다. 오케이, 2형식이네요. 여기서 주의할 거 뭐였죠? 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는 사전적 의미로는 뭐뭐 하는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는 뭐뭐 하게 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맛있어 보인다로 쉽게 표현했지만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12개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제부터 많은 독해 지문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보실 때마다 구조를 보고 해석을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뒤쪽으로 아마도요. 3단 변화라는 별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3단 변화는요. 아마도 꼭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드린 거예요. 변화가 AAA 이런 3단 변화나 뭐 ABA 이런 3단 변화라던가가 보일 거예요. 조심하실 거는 이게 앞에가 현재형, 두 번째가 과거형, 세 번째가 과거 분사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하냐면요. 앞으로 보게 될 시제라던가 수동태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는요. 동사의 3단 변화는 ED로 나오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올려드린 것들은 불규칙 변화입니다. 불규칙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그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강을 끝냈는데요. 영어의 기본적인 구성을 배워봤습니다. 5형식 구조였고요. 뒤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단어들은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단어라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다음 강의에 오실 때까지 반드시 미리 한 번쯤은 암기하고 시간을 투자하셔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